안녕하십니까. 고쿠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또 잠실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신 쪽 아파트 국민평수가 19억이 붕괴가 된 거죠. 서울 아파트 시장은 또다시 이것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잠실 20억 붕괴 소식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가 20억이 붕괴가 됐네. 잠실 엘스가 어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인데 얘가 저층이긴 하지만 19억 5천에 등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잠실의 엘리트의 아파트 국민평수가 20억이 붕괴가 됐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잠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았어요. 동쪽으로는 강동 지역과 하남 지역의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남쪽으로는 가락동, 위례, 성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서쪽으로는 강남, 북쪽으로는 왕십리 지역까지 전체적인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선호도 높은 잠실 아파트의 20억 붕괴는요, 이들 아파트 가치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잠실이 20억이 깨졌는데 네가 왜 그 시세를 요구하냐,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본다는 부분이죠. 실제 주변 지역도요, 9월부터 하락세가 확대돼요. 자, 잠실 엘스가 20억이 무너졌을 때 고덕 아르테온 15억 시세였거든요.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 난리였어요. 근데 현재 14억 3천까지 하락했죠.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기에 20억 수준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었는데 현재 19억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뭐 음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잠실 쪽은 오다는지 재건축 아파트 전체가 다 작살난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20억이 깨진 잠실 지역 아파트 매수세 어떨까요? 굉장히 부진했어요. 리센스 볼까요? 6월달에 아파트 거래되고 나서 9월달에 거래 하나 등록되고 끝이에요. 거래가 3개월 동안 딱 한 건 터진 거예요. 그 매머드급 대단지에 레이크 팰리스 볼까요? 6월달에 거래 하나 터지고 나서 8월달에 거래 하나가 끝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야, 작년에 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25억 주고 27억 주고 사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긴요. 그 정도 돈 있는 사람들 다른 거 사고 있죠. 왜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죄가 없어요. 단지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구입할 현금의 가치, 20억이라는 현금의 가치가 급등을 해버렸다는 부분이죠. 지금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너무 치솟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 20억에 있는 아파트를 사지 않고 30년 장기채 투자잖아요. 월 638만 원을 30년, 50년 이렇게 초장기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너 한 달에 630만 원 받을래? 그 아파트 살고 있을래?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장기채를 선택을 하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선택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은요, 돈의 가치가 180도 바뀐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한 달 뒤 잠실 엘리트리 아파트 19억이 깨졌습니다. 레이크 팰리스가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8천에 10월 5일 날 등록이 된 겁니다. 와, 잠실 엘리트리 아파트 중층 기준으로 18억 8천까지 떨어지는 세상이 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고점 대비 하락률을 봐야 되거든요.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24억 8천까지 전용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현재 18억 8천이고 그 매물이 나쁜 매물이다? 아니다. 굉장히 로얄동 좋은 매물이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 24.2%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시세가 18억 8천인가 봤더니 2020년 6월 시세가 18억 8천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코로나19에 0.5% 기준금리가 형성됐고 그 이후에 형성된 버블이 대부분 지금 빠졌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증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동안 집값 오른 게 얼마인데 겨우 이 정도 하락으로 호들갑이냐? 이것이 왜 무서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도 이 잠실 엘리트리 아파트가 좀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 1분기 때, 왜냐?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을 엘리트리 아파트가 직격탄을 받은 거예요.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도 물량이 급증했는데 수요자가 안 나타나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8년 8월에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4천까지 거래됐다가
이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에 14억까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부동산 시장이 뒤집어졌는데 그때 하락률이 마이너스 20%였어요. 하지만 현재는요, 송파 지역 주변에 입주 물량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할 상황이 있을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입주 물량은 1분기 때 다 몰려 있고요. 하반기 때는 언제나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상반기 때 약세, 하반기 때 강세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나 집값 상반기, 하반기 때는 다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하반기 때 25%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은 똑같아요. 돈의 가치 급등했다는 부동산 충격, 부동산 가치 재설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겨울방학도 곧 시작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도 안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저랑 비슷하게 하락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경고하세요. 장기간 대세 하락기에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내년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벌써 25% 폭락했잖아요. 기준금리 2.5%인데. 근데 연말에 3.5% 기준금리가 되고 1분기 때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또한 강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게 치솟는데 입주 물량이 강남 중심으로 늘어나네,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도 싸다고 잡을 일이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시장 참여자가 예상을 한다는 부분이죠. 야, 근데 잠실지역 그렇게 떨어지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갭투자 유입 안 되잖아.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갭투자자한테 유입을 의존을 해야 되는데 갭투자자 유입이 안 되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잠실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 보면요, 그 안에 파크리오도 있거든요. 근데 파크리오 같은 경우 거래량 보면은 7월 달에 거래한 건 8월 달에 거래하네요. 여기 헬리오시 다음으로 큰 대한민국 두 번째급 매머드급 단지거든요. 6천 세대가 넘어요. 거기가 한 달에 한 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다 안 묶였다? 안 묶였다. 안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해도 투자 수요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갭 투자자들을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이에요. 갭 투자자들 왜 끊겼죠?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세값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래 못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전산안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엘리트랩, 파크리오, 헬리오시티까지 이번에 레이크팰리스 집값 19억 붕괴된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현재 트리지움은 19억 5천, 파크리오는 19억 6천, 헬리오시티는 19억, 리센츠는 20억 3천만 원이 가장 저렴할 건데, 리센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단지에서는 18억대 매물에 곧 속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8억대에서도 계속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18억이 붕괴될지 안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건데, 제가 볼 땐 겨울방학 시작되면 쉽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리센트도 조만간 이제 로야동 로야층 매물이 19억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서울 아파트 중에서 이런 엘리트랩보다 훨씬 거주 여건이나 투자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적은 단지에서도 여전히 15억 원을 고수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 고점에서 하락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왜 안 떨어지나요? 그냥 집주인들이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고 급한 사람들이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아파트 안 떨어져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잠실이 18억인데 너네가 뭐 15억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는 부분이죠. 잠실 18억에 맡겨서 동서남북으로 가격 재설정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가올 3가지 약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역전재난 굉장히 위험하죠. 두 번째,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5월 9일까지 처분해야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받으려면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와야 되죠. 그 만기는 겨울방학 때 몰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초급매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매수자가 제한되는 요소라는 부분이죠. 초급매는 늘어나는데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과거 하락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만 원을 권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아둔 만큼 기회도 넓어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자,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을 운영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 그리고 넣을 만한 분양 모두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 추가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